안녕하세요, 모토플렉스 홍석준입니다. 일단 제가 오늘 가져온 차 BMW 신형 5 시리즈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거는 사실 내가 가장 손에 잘 닿는 범위에 있는 차가 제일 궁금하잖아요. 5 시리즈, 그 중에서도 가장 엔트리 모델 520i를 가져왔습니다. 디자인 먼저 좀 살펴보시면은 신형 5 시리즈 처음 나왔을 때 사진 보고 솔직히 좀 실망한 부분이 많아요. 요즘에 BMW가 디자인이 너무 밋밋해지는 게 좀 문제예요. 언제는 앞에 키드니 그릴 되게 길쭉하게 만들어가지고 막 공격적으로 만들더니 이제는 또 너무 평범해지는 게 문제라니까요. 근데 막상 실물로 봤을 때는 의외로 존재감이 크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차가 되게 크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엄청 커졌거든요. 차체 길이만 해도 9.5cm나 늘어나가지고 차가 굉장히 길어진 게 느껴지고요. 차폭도 3cm나 길어졌어요. 앞에서 딱 마주했을 때 이거 7 시리즈 아니야? 막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라니까요. 그리고 차체 높이도 3.5cm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차체 전반적으로 전에 5 시리즈랑 같이 대놓고 보면은 동급차라는 느낌이 안 들 정도로 되게 커 보여요. 근데 그렇게 차체가 커지다 보니까 안에 있는 요소는 오히려 작아졌잖아요. 그래서 이 헤드램프가 전 대비해가지고 아주 작아진 것 같지도 않은데 존재감이 좀 희미해졌어요. 또 앞에 그릴 같은 경우도 너무 약간 밋밋해진 느낌이 좀 들잖아요. 너무 평면적이야. 요즘에 전기차를 너무 따라가다 보니까 앞에 다 막혀있는 이런 그릴, 여기는 액티브 셔터 그릴이 들어가 있긴 한데 기본 상태에선 닫혀있다 보니까 되게 평면적으로 느껴진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가져온 거는 가장 기본형 트림, 럭셔리이기 때문에 특별한 장식 요소도 없이 차체 색깔로 전부 다 마감되어 있는 게 밋밋해 보이는데 한 몫을 더하는 요소예요. 그래도 나름 멋을 낸 부분이 있는데 앞에 키드니 그릴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운데로 본인 라인을 쫙 올려놨잖아요. 이런 부분은 그래도 좀 근육질을 강조한 부분으로 다가오긴 합니다. 자, 그리고 옆모습도 되게 단정해 보이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같았으면은 캐릭터 라인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쭉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거예요. BMW 상상하시면은 캐릭터 라인 중간에 걸려있는 핸들 같은 것들도 상상하기 마련인데 이제는 그냥 차체 안으로 쏙 들어가는 이런 손잡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눈에 띄지 않는 부분으로 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5 시리즈가 기본적으로 후륜 구동 베이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 오버행이 굉장히 짧은 거, 그리고 뒤쪽으로는 아주 넓은 트렁크 공간을 위해서 길게 빼놓은 부분, 이런 것들은 BMW가 옛날부터 가져가던 프로포션을 그대로 가져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차체 높이가 3.5cm나 늘어났다고 했잖아요. 이게 단순히 차체 높이만 높아진 게 아니라 여기 아래 와봐요. 아래에 뭔가 장식적인 요소를 넣어놨는데 차체가 그냥 껑충해진 느낌으로 다가오게 만들어 보이는 것 같아요. 옛날 같았으면은 휠 포인트를 기준으로 상당히 낮게 배치를 하는 게 그동안의 BMW였다면은 이 신형 5 시리즈는 휠 포인트를 기준으로 이 바닥 높이가 굉장히 많이 올라온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약간 불안한 게 뭐냐면요, 이번에 신형으로 오면서 i5 전기차 버전이랑 같이 나왔잖아요. 이 플랫폼 자체를 전기차랑 공유하려다 보니까 이 내연기관 버전에서는 아래 비어있는 공간을 어떻게 처리했지? 라는 의문이 든다니까요. 자, 그리고 옆모습에서 마지막 이 호프만스 킹크액인데 옛날에 BMW는 각져있는 듯한 느낌을 볼 수가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많이 변형됐어요. 깔끔함을 강조하기 위한 장치들을 여러 넣어놨는데 되게 길어 보이는 형상으로 뚝 떨어져 나오거든요. 문을 열었을 때 심지어 이렇게 뒷부분은 또 떨어져 나오는, 유리만 나오는 이런 부분까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끝부분에 이게 뭐야? 5라고 써있는 거, 옛날에 BMW라면 하지 않았을 이런 장치들, 이게 뭐지? 약간 이런 거 좀 난 별로야. 너무 5 시리즈라고 강조하는 것 같고 뭔가 유치해 보이고 그렇지 않아요? 자, 그래도 개인적으로 이 뒷모습만큼은 그래도 좀 마음에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이 실용성을 살려놓은 디자인을 좋아하기 때문에 루프 라인이 적당히 떨어져 나온 다음에 딱 트렁크 공간이 구분되어 있는 이런 형태, 이 뒤쪽에 기능성을 살리겠다고 트렁크 리드 라인을 약간 올려놓은 거, 이런 기능성까지도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여기 리어램프 안에 그래픽 같은 것들을 보시면은 딱 이전에 5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커다란 램프가 지나가면서 되게 볼드한 매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다시 그 G바디 초기형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이렇게 층층이 얇은 램프가 2개 들어가면서 이전에 날렵함을 다시 되찾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이거는 호불호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되게 마음에 드는 부분이에요. 이거 여러분, 이거 후진등이거든요. 이거 근데 약간 헷갈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후진등의 역할이 사실은 주변의 사람들한테 내가 후진하고 있다는 걸 알리는 목적도 있지만 후진등이 하얀색인 이유가 내가 뒤로 갈 때
뒤를 밝히려는 목적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기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아래에 있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아까 트렁크를 열어봤는데 이것도 좀 달라진 것 같아. 이것 봐. 트렁크를 열 때 이 작동하는 모터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요. 오, 이거 원래 BMW가 이 모터 소리가 좀 크게 들려가지고 트렁크 여닫을 때 징징 하는 소리가 들렸었거든요. 이렇게 사소한 부분에서 와, 너무 매끄러워. 프리미엄 감각을 만들어준다는 게 이거는 되게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많이 썼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뭐 연기면 살펴보면은 안에 공간 같은 거 너무 넓어요. 뭐 말해 뭐합니까? 그 골프 가방 같은 것들도 이렇게 그냥 툭툭 던져 넣을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깊은 공간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트렁크 공간도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자, 이게 실내로 들어왔는데요. 사실 제가 이번에 520i 가장 기본형을 가져오게 된 이유가 이 실내에 다 몰려 있습니다. 화면상에서 여러분들이 보기에 어때요? 가장 기본형인데 뭐 후져 보이거나 그런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히려 제가 느끼기에는 되게 럭셔리한 감각이 좀 뿜어져 나올 정도로 화려한 풍모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실내 분위기를 좌지우지하는 게 이 디스플레이잖아요. 기본형이든 옵션이 더 들어가 있는 거든 똑같단 말이에요. 화면이 일단 엄청 크고 쨍하고 다루기에도 엄청나게 좋습니다. 옵션이 오히려 올라갔을 때는 가운데 크리스털 룩으로 돼 있는 인터랙션 바가 따로 있어가지고 굴곡져 있는 그런 형상들, 그게 들어가 있는데 이 위에 있는 조작 버튼들을 누르기에 조금 불편한 점이 있었거든요. 손에 착착 감기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기본형 디자인으로 들어갔을 때는 의외로 조작하기가 더 편합니다. 여기 위에 있는 이 송풍구 바람 조절하는 거, 이런 것들도 되게 미래적인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기 심지어 오돌토돌한 느낌까지 들어가지고 내가 몇 단계로 조절하는지 직관적으로 온다는 것도 되게 잘 해놓은 부분입니다. 앞에 있는 수납 공간 같은 것들도 BMW를 타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꽤 넉넉한 공간을 보여주고 있어요. 핸드폰, 무선 충전 패드 여기다가 올려놓으면 충전되고요. 옆에는 수납 공간인데 지갑 같은 거, 동승석에 앉아있는 분의 스마트폰 같은 거 올려놓기 되게 좋은 부분이고요. 여기 안쪽에 조명이 있어가지고 스마트폰에 반사하는 이런 불빛 같은 것들도 저녁에 보면 엄청나게 고급스럽게 보입니다. 잡동사니 같은 것들은 여기다가 몰아넣을 수 있으니까 뒤쪽에 컵홀더도 온전히 다시 누릴 수 있다는 게 이번 신형 5 시리즈의 가장 큰 장점이고요. 수납 공간도 엄청 넓어졌어요. 그동안 BMW에서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수납 공간을 크게 누릴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 다른 조작부들은 거의 다 비슷한데 이 기어봉 사라진 건 좀 아쉽다. 수동으로 기어 조작하는 느낌 되게 중요하게 여겼던 브랜드인데 요즘에 다 이렇게 꼬다리 형식으로 바뀌어가지고 그런 재미가 사라진 거는 조금 아쉬워요.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거, 여기 지금 마이 모드라고 써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드라이브 모드 바꾸는 건데 제가 BMW 타면서 항상 칭찬에 맞지 않았던 게 드라이브 모드를 다 따로 빼놨던 거였었어요. 버튼만 누르면 내가 원하는 드라이브 모드로 바로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직관성이 되게 좋았는데 요즘에 BMW는 확실히 디자이너들이 그 UX 엔지니어들을 이겨먹은 듯한 느낌이 좀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차 기본형 트림이지만 여기에 들어가 있는 편의 장비 같은 것들은 엄청 빠방하게 들어가 있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통풍 시트, 이게 독일 차들의 특징인데 히팅 시트랑 통풍 시트랑 같이 켤 수 있어요. 이게 같이 켤 수 있으면 되게 좋은 게 뭐냐면요, 겨울에 따뜻한데 땀 차지 않게 바람을 불어줄 수 있는 것도 되게 좋은 점이거든요. 같이 켤 수 있다는 거 되게 큰 장점이고, 여기 열선 핸들도 3단계로 온도를 조절해서 켤 수 있고요. 이거 실제로 3단계를 조절하더라도 뜨거운 느낌이 드는 게 아니고 되게 포근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이거 실제로 작동하는 느낌도 되게 좋습니다. 자, 실내 공간 다 좋은데 이 뒷좌석 공간만큼은 약간 아쉬워요. 이 차체 길이가 9.5cm나 커졌는데 실제 실내 공간으로 이어지는 휠 베이스는 많이 늘어나지가 않았거든요. 단 2cm만 늘어났습니다. 그게 지금 앉아있어도 확 느껴지는데 전고가 높아진 것도 사실 바닥 높이가 높아진 것 같고 휠 베이스도 많이 넓어지지 않다 보니까 뒷좌석 공간은 이전 세대랑 크게 달라진 것 같지가 않아요. 물론 제가 이렇게 앉았을 때 허리 쫙 펴고 앉을 수 있고 무릎 공간 이 정도 남아있으면은 대부분 분들한테는 꽤 쾌적한 공간일 수는 있겠지만 이 5 시리즈에 기대하는 만큼의 공간이 나오지 않았다는 게 아쉬울 뿐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급에서 요구하는 편의 장비 같은 것들은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뒷좌석 열선 같은 거 3단계로 조절할 수 있고요. 그리고 2열 통풍구 이렇게 잘 마련되어 있고, 그리고 C타입 충전 포트가 되게 많은데 지금 뒷좌석에도 하나씩 달려있고
여기 가운데도 두 개가 있어가지고 제가 뭐 태블릿 PC를 충전하는 동시에 핸드폰도 같이 충전할 수 있는 충분한 충전 포트를 가지고 있다는 게 이거는 되게 칭찬할 부분이네요. 뒷좌석의 개방감만큼은 많이 좋아졌는데 그 이유가 이 천장 루프 때문이에요. 이게 예전에는 딱 1열만 커버할 수 있는 선루프가 달려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 뒷좌석 공간까지도 같이 누릴 수 있는 파노라믹 글라스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것도 약간 장단점이 있는 게 예전에는 그래도 틸트가 됐었어요. 열렸었는데 이번에는 이 유리창, 딱 유리까지만 있고 열리지는 않는 방식이더라고요. 이거는 호불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2열 공간의 개방감은 이것 덕분에 좋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저는 차를 타고 도로 위로 올라왔습니다. 처음 느껴지는 게 약간 아쉬운 점이 먼저 느껴져요. 지금 이 시트 포지션 때문인데 디자인 살펴볼 때 전고가 3.5cm가 높아졌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까 실내에 막상 탔을 때는 그 높아진 높이만큼 천장 높이가 확 높아진 게 안 느껴졌었거든요. 그렇다면은 바닥 높이가 높아진 건데 그게 아무래도 진짜인 것 같아요. 원래 BMW 세단들이 바닥에 착 달라붙어 달리는 느낌이 되게 좋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신형 5 시리즈에 와서는 그냥 일반 대중차들처럼 되게 높이 올라앉아 있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 예전 같았으면 제 왼쪽에 있는 이 가드레일 같은 것들도 원래 제 눈높이에 맞았을 그런 높이인데 지금은 제가 확실히 그 위에 올라와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BMW답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라서 아쉽습니다. 근데 막상 반전인 부분도 좀 있어요. 보통 여러분들 520i 생각하면 어떤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출력이 되게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커다란 차체에 4기통 가솔린 엔진 넣고 190마력밖에 발휘하지 않는 이 출력 자체가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건데 지금 막상 느껴지는 거는 이게 또 괜찮단 말이죠. 그 애플 제품들 있잖아요. 아이폰 처음에 공개됐을 때 어때요, 사람들? 그 인덕션 카메라 같은 것들 디자인 처음 보고 되게 괴랄하다, 못생겼다 막 이런 얘기 하다가 막상 실물 만져보고 딱 써봤을 때 그 되게 고급스러운 마감재들, 소재 같은 것들이랑 부드러운 사용 경험 같은 것들 때문에 되게 만족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게 지금 BMW에도 되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 같아요. 일단 이 파워트레인에서 이 출력 같은 것들을 완전히 다 제외하고서 이 매끄러운 감각만 봤을 때는 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입니다. BMW가 만드는 4기통 가솔린 엔진이 예전에 3시리즈랑 4시리즈에 들어갔을 때부터 되게 부드러운 감각을 가지고 있는 건 알았어요. 근데 이 5시리즈에 와서까지도 그런 감각이 고스란히 살아있을 거라는 기대를 솔직히 못했거든요. 차체가 그만큼 커졌기 때문에 엔진을 조금 더 쥐어짜면서 달려야 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감각을 못 보여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차급이 더 늘어나고 이 안에 흡음재들이나 그런 것들을 더 많이 투자할 수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부드럽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더욱 중요한 거는 이 출력이 바퀴까지 전달되는 그 과정이 너무나도 매끄럽다는 건데, 과장을 더해가지고 이게 어떤 정도의 느낌이냐면은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엔진의 반응성이 엄청나게 빠르고 매끄럽고 조용하다 보니까 약간 전기차 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의 느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로 위를 딱 달리고 있을 때 와, 진짜 도로 위를 그냥 미끄러져 흘러가는구나, 럭셔리한 느낌이 너무 빵빵 터져 나올 정도로 확확 느껴집니다. 지금 이 차의 무게가 1800kg이 조금 넘는 무게를 가지고 있는데 보통 190마력이 이 정도 무게를 끌기에 넉넉한 출력이 아니거든요. 근데 봐봐요, 이렇게 가속 페달을 밟아서 가속을 해보면 와, 이게 의외로 되게 펀치력이 느껴질 정도로 가속을 맹렬하게 이어간다니까요. 물론 충분한 가속력은 아니지만 이 차를 끌기에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수치를 살펴봐도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8.1초면은 도달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넉넉한 가속 수치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부족하다고 볼 수도 없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 출력으로 이 무게를 밀어내는데 이 정도의 가속 성능을 가질 수 있는지 되게 신기할 정도예요. 근데 이 주행 느낌은 약간 호불호를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빠르지 않은 속도에서 램프 구간을 빠져나갈 때 조금 속도를 높여서 올라가더라도 롤이 확실히 느껴지거든요. 물론 지금 제가 타는 이 520i가 M팩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M 서스펜션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롤을 더 허용하는 것도 있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BMW에 기대하는 그 감각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넘어서 조금 더 부드럽게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 롤이 조금 더 많이 느껴지는 데에는 단순히 그렇게 부드럽게 세팅했다는 것 뿐만이 아니라 지금 시트 포지션이 되게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롤이 많이 발생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고 느껴져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요, BMW를 타고 있다는 느낌이 되게 약하게 다가와요. 어떤 BMW를 타더라도 노면과의 피드백이 조금 더 직설적으로 들어오는 게 장점이었거든요. 되게 신기한 거는 그러면서도 편안했고 그러면서도 조용했었어요. 근데 지금 5 시리즈는 노면과 약간 단절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아까 이 파워트레인 감각이랑 하체 감각 같은 것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부드럽고 유유자적하게 편안하게 타기에는 더없이 좋은 세단처럼 느껴지지만 운전 재미 측면에서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 것처럼 다가옵니다. 아까 와인딩 도로도 살짝 달려봤는데요, 그때도 이 차의 날카로움이 약간 무뎌진 듯한 느낌이 느껴졌어요. 이게 아까 이 차를 타기 전에 타이어 사이즈도 한번 살펴봤는데 BMW가 이 차의 컨셉을 마냥 푸근하고 편안하게 만들려고 했던 의도가 좀 느껴졌거든요. 왜냐하면 타이어 사이즈가 245mm 스트레이트 폭을 가진 타이어를 신고 있는데 그게 4바퀴 전부 다 똑같은 사이즈로 되어 있더라고요. 보통은 뒷바퀴보다 앞바퀴 쪽에 타이어 사이즈를 조금 더 얇게 가져가면서 조향할 때 조금 더 산뜻한 느낌을 주도록 세팅을 하거든요. 지금 이 차는 스퀘어 사이즈로 배치를 해놓으면서 마냥 안정적인 주행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세팅을 했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건데, 어떤 속도로 돌아 나가더라도 코너들을 다 공략할 수는 있었는데 이게 재밌다는 느낌으로까지 다가오지가 않았던 거예요. 이게 분명히 대중적인 영역에서 더 많은 분들이 만족스러워할 하체 세팅이기 때문에 차를 더 많이 판매하기에는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BMW를 좋아했던 분들한테는 오히려 실망할 여지를 주지 않을까 걱정되는 부분도 있네요. 자, 그래서 오늘 시승기를 좀 정리하면서 여러분들, 이 5 시리즈가 우리 평범한 아빠들의 가장 현실적인 드림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연비가 또 되게 중요한 요소잖아요. 제가 지금 이 차를 받아서 지금 90km가 넘는 주행거리를 달리고 있는데 계기판상에 찍혀있는 연비는 리터당 12.8km를 달렸다고 떠있네요. 이거 되게 놀라운 게 뭐냐면은 제가 이번 시승을 진행하면서 시내 구간을 되게 많이 달렸어요. 아까 와인딩 도로 같은 데서 조금 과격한 주행도 달렸던 걸 감안했을 때 인증받은 복합 연비보다 더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는 거는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제 저녁에 받았을 때는 제가 바로 리셋 버튼을 누르자마자 고속도로 위를 올랐었는데 그때는 17km에서 20km 사이를 달릴 수 있는 연비를 뽑아주더라고요. BMW 타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연비 하나만큼은 높은 수치를 잘 뽑아내준다는 거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현실적인 아빠들한테 드림카가 될 만한 요소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차의 가격 역시도 그런데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 기준으로 가장 엔트리급이다 보니까 6,880만 원의 가격표를 붙이고 있거든요. 보통 이 시점에서 할인을 많이 하지 않는 게 일반적인데 이 신차임에도 불구하고 할인율이 꽤 된다고 해요. 그래서 때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이 차를 실제로 손에 넣을 수 있는 가격은 6천만 원대 초반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아쉬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운전 재미가 약간은 희석됐고 시트 포지션이 약간 높아진 거, 그런 것들은 완전히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물론 저같이 BMW의 그 스포츠성을 좋아했던 사람들한테는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이 모든 거를 고려했을 때는 현실적인 아빠의 드림카가 되기에 손색이 없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나긋한 승차감이 와이프 설득시키기에는 훨씬 더 좋을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